안녕하세요, 아이샤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슈퍼프로그에서 나온 E400 존비어 제품입니다. JPS135도 그렇지만 여기 회사의 제품은 고가 라인 하이엔드 쪽에 속하고 있고, 그만큼 움직임 같은 거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높았지만 저도 많이 궁금했고 많이들 궁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박스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대략 한 26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뜯을 수가 있는데, 자, 개봉을 해볼게요. 짠! 박스가 크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내려둔 상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압축 스펀지로 위에 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벗겨내면 이제 안에 장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저는 제일 상위 버전을 구매했기 때문에 송신기가 펜번 X이고요. 송신기는 따로 포장이 돼서 택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배달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금일 이렇게 구착지를 받았습니다. 안에 큰 구성품은 따로 안 보이고 장비하고 안에 간단한 조립할 수 있는 부품 같은 것들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압축 스펀지를 하나씩 뺀 뒤에 구착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얘도 하나씩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압축 스펀지를 다 빼면 그나마 좀 가볍게 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공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배, 그리고 백밀러 같은 것들, 여기에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성품 소개를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부품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빼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슈퍼프로그에서 나온 존비어 E400 구착기의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풀옵션 모델인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면에 보이면 이 구착기가 있습니다. 9개의 밸브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몸체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범 XE 송신기입니다. 펜범 XE 송신기에 5B 스펙이 발린 조종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필프로 페이퍼, 유압, 모듈이죠. 어패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작은 바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미퍼, 생각보다 커요. 크고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유압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회전 쪽으로 돌아가면 이 모파는 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러시스 모파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프 부분은 유압으로 작동되고 집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단의 어패치도 전기로 하마를 작동할 수가 있고, 유압 어패치 하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프 페이퍼 어패치블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슈퍼프로그사의 제품들은 제가 JPS135 그렇지만 구성품이 상당히 좀 단조롭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렌치는 처음에 제품을 출력하면 유압 오일 마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조여줄 수 있는 그런 렌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 교체하라고 이렇게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교체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작은 봉지 안에 이렇게 외장재들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트하고 이런 백밀러 같은 것들이죠. 이걸 제외하고는 구성품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네요. 상당히 단조롭게 되어 있고, 뭐 조립 매뉴얼이라든지 설명서 같은 것도 전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언박싱 영상에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구성품은 상당히 반죽했기 때문에 조립하는 영상을 먼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거 조금 맞춰보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다 조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백밀러는 좌측 먼저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넘어가는데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상을 참조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품이 3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중간에 부분을 먼저 연결해 줬고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품을 연결해 줬어요. 이 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어서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이쪽 먼저 조이시고 이쪽을 약간 당기셔가지고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잡아준 부품을 연결해 줬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요거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백밀러 부분에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을 수령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마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마개를 교체해 놓은 상태인데요.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으로 유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ISO 32의 유압률을 쓰라고 권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유압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유압률을 채우시고 봉봉배에 있는 에어홀이 달린 머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 이 부품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조여주시면 되고, 공구를 쓰지 마시고 손으로만 돌려주세요. 존디어 E400을 모델로 삼아 제작한 굴착기입니다. 이 제품은 1대14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프로션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9개의 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각 라인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봉 쪽의 밸브는, 본각 라인은 3파이로 구봉이 되고, 그리고 어패치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2파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본감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둠암 버켓을 사용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3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전면에 보면 이런 라이플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1대14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대략 24kg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보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구성은 상당히 좋지만 기능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기판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구성은 아직 정확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캐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빈 쪽은 이렇게 라이프와 경광등은 모브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투명하게 이렇게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볼가브, 하부에만 볼가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안에 카메라 같은 걸 넣고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번호판도 하나 붙여줬습니다. 캐빔을 한번 열어볼까요? 캐빔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착이 쉽게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 점은 레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옆에까지 이 슈퍼프로그의 제품은
전원 버튼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초기 제품들은 없었고요. ZS135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전원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LED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는 유압의 온도와 배터리의 전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이 일정으로 내려가면 경고음이 나기 때문에 미포 알람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현재 이 피규어는 브루버에서 나오는 볼목 피규어고요. 제가 그냥 모자까지 하나 씌워서 앉혀놨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내부가 마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이겠죠. 그래서 몸을 밟아보고, 자, 측면에 이런 유리 같은 경우에도 다 개폐가 됩니다. 이런 디테일 좋죠? 그래서 이 캐빈 쪽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오일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일 쿨러가 이 반대편에 팬이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팬불은 유압의 온도에 따라서 가변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유압을 흘려주기 위해서 밸브 하나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압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밸브가 열리면서 이쪽에 쿨링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압의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쿨링이 빨리 볼 거고 평소에는 아주 미세하게 작동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음은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자, 닫을게요. 자, 트랙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플렉 부분인데요. 이 플렉은 스테인리스로 가공이 돼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텐션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볼트 하나를 조일바, 풀업바 하면 이 텐션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렉의 텐션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버켓을 받쳐서 들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 여기에 맨시 볼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거나 조이면 텐션이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조이거나 풀어서 텐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품을 가져오면 저는 약간 느슨한 상태의 트랙을 소모를 합니다. 너무 짱짱하면 흙 같은 것들이 많이 끼었을 때 궤도가 퍼지거나 아니면 기어가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 트랙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퍼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안 퍼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자, 보통 트랙이 문제가 안 생기면 이 부분에 있는 유성 기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파이프한 것보다 약간 느슨한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트랙이 약간 헐거워서 벗겨지는 건 괜찮지만 이게 너무 짱짱해서 이 부분이 파손이 안 나고 여기 안에 있는 기어가 퍼진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새 제품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씩 쳐져 있는 게 내구성적으로 좋습니다.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도 라이트가 이렇게 두 발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뒷면 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 한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본각 라인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 본각 라인 하나하나가 각각 별개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각 라인에 음마읍이나 이런 거 브레이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오는데 이 제품은 각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개 돼 있는 이런 본관을 상당히 소모를 합니다. 아마 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손이 상당히 많이 갔을 거예요. 조립을 다 해야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추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한 개만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반대편도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피커 작업을 먼저 다 한 상태라서 이렇게 지금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망간 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 마개 꼭 교체하셔야 됩니다. 반대편을 보니까 여기 뭐 개폐 가망한 곳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안에 보면 유압 펌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는 3개가 달려 있어요, 이 제품은. 그래서 3 펌프를 가진 굴착기입니다. 상당히 디테일적으로 좋습니다. 펌프가 3개이기 때문에 각기 공장마다 이렇게 펌프가 따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가 상당히 조용하고요. 자, 조용하죠? 지금 제가 이 암을 작동하고 있는데 중간 펌프가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그리고 버킷은 맨 왼쪽, 그리고 붐은 오른쪽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위에 있는 이 서버 모파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기능이 많은 장비들은 미니 서버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30kg급의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적으로 훨씬 더 좋은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서버는 브러시리스 서버입니다. 그래서 구동 축에 해당되는 붐과 암 버켓에 이 서버 모파가 브러시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시브 서버보단 내구적으로 5배 이상, 거의 뭐 10배 가까이 정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붐과 암 버켓의 이 서버가 내구성적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브러시리스 서버를 사용한 최초의 굴착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합니다. 상당히 대단해요. 하지만 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밸브에 해당되는 서버는 미니 서버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뭐 봤는데 미니 서버로 되어 있고, 그 서버들은 그렇게 좋은 제품의 서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JPS135에 들어가는 미니 서버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미니 서버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서버는 평타 정도 되는 그런 서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많이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 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브러시리스 모파가 보이는데, 회전을 반방하는 브러시리스 모파입니다. 상당히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동작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퍼리함인데요. 이 베퍼리함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유도 안에 지금 제가 타이트하게 베퍼리를 넣어놨어요. 이 사이즈가 제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였습니다. 5000mAh까지 제가 먹었고, 기본적으로는 4000mAh 정도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안에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퍼리 먹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베퍼리함을 개폐하고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저는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으면 꽉 받치지 않아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신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은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버튼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이 동작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은 트랙입니다. 좌우 트랙. 그리고 5B 스틱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단에 있는 이 스틱이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좌우 움직이게 되면 회전이 됩니다. 어패시 회전, 어패시 회전이고, 위로 올리면 어패시의 그립 집게를 열거나 받거나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짐벌에는 마찬가지 상단에 이 조이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좌측 우측은 필투가 작동이 되고요. 상하는 유압 어패치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쪽으로 버튼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변이 되거든요.
현재는 작동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송신기에 있는 3번과 7번을 매주게 되면 이 플래그 작동했던 버튼이 앞쪽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살짝 움직여 볼게요. 자, 플래그 굴러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레바를 사용하지 않고 이 5B 스택으로만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3번과 7번을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전 다시 원 상태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심벌 두 개의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사운드입니다. 자, 사운드 소리가 나죠? 사운드 키거나, 자, 끄거나 할 때 사용을 하고요. P3번은 라이트인데요. 상단으로 올리면 이렇게 붐에 있는 라이트가 켜지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전면 쪽에 있는 라이트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그리고 P2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의 음량을 높이거나 줄이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기능이 없어요. 자, 그리고 P6번. P6번은 경강등이고 반대로 눌렀을 때는 자, 경강등을 끄거나 켜거나 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 저는 버튼을 바꿔줬습니다. 8번으로. 자, 그 다음은 P4번입니다. 유압킥 자동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열거나 닫을 때 P4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P1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유압 킥을 장착하고 이 어패치에서 나오는 두 번째 유압 킥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어패치를 장착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다른 버킷을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 버킷이 이 필프 롤페이퍼에 장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킷을 따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시 버킷을 따로 제작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보여드려야 될 거는 왼쪽에 있는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이 다이얼은 유압 펌프의 양을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돌리게 된다고 하면 유압 펌프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게 작동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그래프가 보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게 다 유압 펌프입니다.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벌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펌프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펌프 값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버킷이 좀 많이 늦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버킷 부분만 활성화시키고 버킷 부분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만 조절해 볼게요. 조절하고 이 버튼을 꺼주게 되면 이 상태로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버킷을 조금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의 동작을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붐을 좀 더 빨리 쓰고 싶어 하면 붐의 펌프를 좀 더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나 버킷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송신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펌프가 달렸기 때문에 동작은 상당히 섬세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1편까지 못 봤던 이제 그런 디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마르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장비들이 꽤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장비는 거기에 더해서 이 스윙 부분이 상당히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그래서 손가락 한번 대보겠습니다. 앞쪽에. 자, 솜을 베서 스윙하는 걸 보시면 상당히 미세하게 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편으로 갈 때도 바로바로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굴착지 팔을 어느 정도 뽑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스윙은 상당히 미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장비 중에 가장 스윙이 미세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쵸? 미세하게 돼요. 지금 이 동작은 현재 펌프가 최대 맥스 상태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펌프 부분을 약간 손을 봐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소음이 커지고 동작 또한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버켓 부분만 조금 속도를 올려서 사용을 하면 딱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라시 동작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사운드가 훨씬 좋습니다. 이때까지 좀 못 들어봤던 이제 그런 사운드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제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작동 시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프렉을 굴릴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죠? 엔진음만 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빵 소리는 다 비슷하고요. 장비마다 이제 이런 작동할 때의 사운드가 정말 리얼한 것 같습니다. 살짝 비워진 상태거든요. 지금 동작이 어느 정도 미세하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반대로도 자, 이렇게 기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사운드를 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에는 유압 킥이 달려있는데요. 제가 유압 킥 장치를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유압 킥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켓을 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진을 좀 해서 유압 테이프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었고요. 앞쪽을.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당겨주고 자, 유압 테이프를 장착을 했어요. 자, 좌우 테이프. 자, 테이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전은 브러시리스 모파로 작동이 되고 360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맥스로 벌리고 있거든요. 소음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립 집게. 이 유압 어패치 라인이 2파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작동이 생각보다 조금 느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걸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밟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는 게 생각보다 느립니다. 여는 거는 조금 천천히 열리긴 하는데 딱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닫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테이프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유압 오일 퀵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압 오일 퀵이 작동을 하고 만약에 유압 어패치로 가면 이 부분에서 유압을 한 번 더 공급을 해서 어패치 라인에 유압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봉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버켓을 좀 당겨서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앞에 먼저 고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는데요. 유압 오일 킥이다 보니까 장점은 정말 간편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단점은 유압 오일 킥이 결합됐다가 폐거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압이 약간씩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는 딱히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5개의 밸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동이 구현이 됩니다. 9개의 밸브 중에 5개를 요 앞쪽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했고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느리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적응하면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패치를 장착하고 난 뒤에 요 작동 범위를 보면 상당히 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작동 범위나 이런 제어에 관해서는 상세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24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그냥 일반 장비보다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 모델로는 가격 때문에 거의 없긴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XB945 정도가 경쟁 모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가성비로는 이제 945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3가지 단계의 옵션을 가진 장비인데요. 첫 번째로 4개의 밸브를 가진 장비가 있고요, 기본.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6개의 밸브를 가진 그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6개의 밸브는 요 앞에 코끼리 두께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유압 킥이 장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밸브가 장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장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이 필프의 각도가 좌우가 동일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제페스 135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편도 한번 보면 끝까지 가네요. 그래서 좌우의 필프 각도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번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제 그런 부분도 제원에 같이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류가 ISO 32를 사용하라고 권장돼 있어서 이제 그 유압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유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뻑뻑한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주행도 한번 해볼까요? 주행도 브러시리스 모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작동이 되고 좋습니다. 조용하죠? 조용하고 미세하게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도 천천히 가면 미세하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은 이 어패치 부분에서 지금은 이 쪽바가지를 차고 있는데, 작은 바가지 차고 있죠. 이 부분에 기본 순정 버켓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순정 버켓은 필프 테이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서 버켓을 제작을 하든지 새로 나올 버켓을 구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받은 상태에서 이 어패치를 통째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어패치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자, 이제 빠지거든요. 어패치가 상당히 무거워요. 자,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서 탈거를 하게 되면 쿵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파손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탈거를 한다고 해도 뒤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꼭 통째로 팔걸하신다고 하면 뒷부분에 이런 스펀지를 배신받은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 빼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 포켓을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만 일반 좀 빡빡한 빵을 팔 때는 이런 기본 포켓을 장착을 해서 가지고 모시다가 이제 조금 더 연한 빵이나 아니면 바지미나 퍼파기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때는 필프 올페이프를 장착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가면서 쓰면 기본 버켓도 사용을 하고 필프 올페이퍼 버켓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슈퍼프로그사에서 나온 신제품 전비오 E400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다고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작성하는 영상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샤이였습니다.